2017년 2월 경제 컨설턴트 마틴 블레이 클락은 영국 상하수도 감독 기관인 오프하트의 협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위해 8페이지의 서면 증거를 영국 의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서면 증거의 주요 내용은 영국 인프라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세금 공제 정책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이 제출 자료에서 마틴 블레이 클락은 새로운 세금 공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영국의 대대적인 민영화 시행 이후 만들어진 정책들은 이미 수도, 통신, 전력 등의 인프라 시설을 소유한 민간 기업들에게 충분한 세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코가 이미 물통에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2006년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맥쿼리 컨소시엄이 런던 소재의 상하수도 민간 기업인 템즈워터를 인수할 때 발생한 인수부채 28억 파운드 대부분이 복잡한 재무구조를 통해 맥쿼리가 아닌 국민들의 세금으로 상환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더 많은 세금 공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룩셈부르크 소재 호주 기업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영국 인프라 시설에 상당한 부채를 이전시킨 것을 처음으로 알린 내용이었죠. 몇 개월 뒤 마틴 블레이 클락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인수부채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당시 템즈워터 회장이었던 피터 메이슨과 주고받은 답변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 인수부채 28억 파운드 중 상당수에 해당하는 20억 파운드가 돈을 빌린 맥쿼리와 투자자들이 아닌 인수 이후 케이맨 제도에 있는 템즈워터의 자회사를 통해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맥쿼리가 템즈워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부채가 오히려 템즈워터로 이전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위험 신호이며 이제 이 부채는 맥쿼리가 아닌 템즈워터의 책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2달 뒤 케이맨 제도에 만들어졌던 이 자회사는 템즈워터가 복잡한 회사 구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악화되는 경영 상태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재무 구조를 이용해 약 12억 파운드의 자금도 이미 해당 자회사를 통해 맥쿼리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빠져나간 뒤였죠. 2017년 벌어진 이 일련의 과정은 2024년 현재 영국 템즈강이 점차 오염으로 죽어가는 이유와 영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질 문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했습니다. 1983년 1월 25일 영국 전역의 상하수도 노동자 29,000명은 정부와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적은 임금, 과도한 노동 시간, 낮은 복지 수준을 개선하라는 요구와 함께 작업을 중단했고 이 때문에 영국 전역의 상하수도 시스템은 한순간에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1억 3천만 톤이 넘는 3,500만 갤런의 폐수가 매일 영국 전역에서 유출될 것이 우려되었고 수리되지 않은 송수관으로 인해 600만 명이 넘는 영국 국민이 제대로 된 물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졌죠. 영국인들은 물에 대한 불안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신문 광고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물을 절약하라는 캠페인이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은 수도뿐만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972년 영국 광부들의 파업으로 2390만 일의 근무 일수가 손실되었고 항공, 철강, 광산, 의료 등 사회 전반의 대규모 파업으로 1978년 29,050만 일, 다음해인 1979년 3,100만 일로 점차 급증했죠. 1984년 다시 시작된 영국 광부들의 파업은 무려 11개월이나 지속되면서 영국 노동자들의 파업은 절정에 치닫게 됩니다. 지속된 파업과 적은 자본 투자, 보호주의, 기업들의 카르텔화와 국유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경제적 성과로 인해 영국은 이미 1979년 1인당 실질 GDP가 서독과 프랑스, 미국과 같은 다른 선진국 경쟁자들과 비교해 크게 위축되었고 이는 조사가 이루어진 1870년 이후 가장 최악의 경제 성적이었습니다. 무역 지수 역시 1950년 이후 다른 유럽 경쟁 국가와 비교해 점차 하락하면서 영국은 유럽의 병자로 취급받았고 국가 전체가 병을 앓는 듯한 모습에 영국병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거릿 대처가 등장합니다. 마거릿 대처는 1979년 영국 총리로 임명되면서 강력한 정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정책들로 인플레이션은 확연하게 하락했고 정부 부채는 이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정책 초기를 제외하고는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과 집값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도 존재해 영국에선 아직도 찬반 여론이 분명히 나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펼친 정부 정책 중 하나는 강도 높은 민영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거의 모든 기업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여기엔 영국 전역의 상하수도 기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영화를 통해 1989년 이전까지 영국 정부가 운영했던 전국 상하수도를 총 12개의 민간 기업이 각 지역을 분할해 상하수도 운영을 맡는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템즈워터가 등장합니다. 템즈워터는 런던을 시작으로 루턴, 템스밸리, 옥스포드 등 약 13,000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약 1,600만 명의 인구가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는 영국 전체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비율로 템즈워터는 12개 민간 기업 중 현재 영국에서 최대 상하수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89년 이후 템즈워터의 부채를 보여주는 일련의 그래프입니다. 민영화 당시 영국 정부는 상하수도 기관의 모든 부채를 정리했고 템즈워터 역시 부채는 제로였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상당수의 비용이 템즈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금액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질 개선에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면서 수질 오염의 대표적인 문제였던 템즈강의 질산염 수치는 측정이 시작된 187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점차 하락하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템즈강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의 수질 표준 준수율이 민영화 직전인 1989년 76%에서 2000년 9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부채가 늘긴 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수질은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된 건 2000년 이후부터였습니다. 2006년 10월 룩셈부르크 소재의 호주 기업인 맥쿼리는 템즈워터를 80억 파운드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당시 템즈워터가 보유하고 있던 32억 파운드의 부채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28억 파운드를 소위 인수 부채를 통해 해결했으며 이후 이 인수 부채 상당수는 맥쿼리가 아닌 템즈워터가 부담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맥쿼리는 최종적으로 알려진 금액의 4분의 1에 불과한 20억 파운드의 금액으로 영국 최대 소자원 회사를 사게 됐죠. 그리고 이때부터 부채는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32억 파운드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던 템즈워터는 10년 만인 2017년 3배가 상승한 105억 파운드로 증가했습니다. 맥쿼리가 템즈워터를 소유했던 기간이었죠. 영국 가디언지는 이 시기에 발생한 부채 상승의 주요 패턴이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늘리기 위해 템즈워터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디언지의 보도대로 1990년 민영화 직후나 1999년 회계연도 정상과 같은 특정 이벤트에 가려져 있지만 민영화 이후 발생한 주주 배당금의 40%는 맥쿼리가 소유한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템즈워터의 투자자들이 상당한 이익을 버는 동안 영국 수도 요금은 민영화 이후 350% 이상 급증했는데 이는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증가 폭이었습니다. 맥쿼리가 소유하고 있던 기간 템즈워터의 법인세는 감면되거나 면제되었죠.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투자자들이 버는 동안 템즈강의 수질은 점차 안 좋아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영화 이후 점차 하락한 질산염 수치는 2000년 중반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해 현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시설의 노후화나 파손 등으로 인해 매년 수천 톤의 하수가 누출되어 오염됐다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죠. 현재에 와서 템즈강은 악취가 심각한 오염된 강이 됐습니다. 19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조정 경기가 매년 템즈강에서 열리고 있지만 2024년 열린 경기에서 주최 측은 선수들에게 절대로 강의 물을 마시거나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고 선수들은 악취로 고통받았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높아지는 부채, 점차 오염되는 템즈강의 수질, 복잡한 재무구조, 높은 요금 상승 등의 문제가 한 번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2024년 영국 소자원 공급 업체 운영 기업인 템즈워터 파이낸스는 기업 주주들에게 자신들이 발행한 4억 파운드 규모의 채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A4 용지 한 장 크기의 짧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는 해당 채권의 이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2024년 4월 2일 회사 자금 부족 문제로 최종적으로 이자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이 발표는 사실상 회사가 파산을 선고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영국에서 큰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템즈워터의 운영을 위해 만든 지주 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이었죠. 채무불이행 발표가 되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템즈워터의 신용평가를 강등하고 기업의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겪는 곳은 템즈워터 한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영국 전체 상하수도 기업들의 부채는 현재 603억 파운드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기관들이 영국 정부가 정한 부채 상환 비율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죠. 높은 부채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벌어들인 수익의 20%가량을 이자를 부담하기 위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비용만큼 영국의 수질은 악화되었죠. 2022년 영국 하원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전체 강 중 단 14%의 하천만이 생태학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영국 강의 수질이 유럽에서 최악이라는 경고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죠. 템즈워터뿐만 아니라 영국 모든 상하수도 기업들은 운영기금과 주주배당, 부채 지불을 위해 더 많은 요금 인상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까지 요금을 현재보다 더 올리지 못할 경우 템즈워터 자회사처럼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러나 상승한 요금이 현재 영국의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지 의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수도 민영화는 이전에도 현재에도 영국인들에게 인기 없는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1989년 수도 민영화로 민간 기업이 인수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79%의 사람들은 수도 민영화를 반대했고 25년이 지난 2017년 실시된 조사에서도 83%의 영국 국민들은 영국의 물이 국가 소유로 되돌려지길 원하고 있죠. 민영화 초기에는 이전과 비교해 확실한 수질 개선과 같은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현재 와서 이러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